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다들 월요일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뭐 오늘은 대체 휴일이라서 사실 다들 많이들 쉬었을 텐데, 그쵸? 홍시 안녕, 어서 오고 들어서리 않고. 대체 휴일이어가지고 오늘 아마 원래 회사 다니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쉬셨을 텐데, 어, 다들 월요일 잘 보냈나요? 사실 연휴로 이렇게 월요일에도 휴식을 취하고 하다 보면은 3일 연속 이렇게 뭔가 휴식을 취한 그 약간 나른함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딱히 사실 일상생활이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원래 주말에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히 연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대체 휴일인 것도 며칠 전에 알았어.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알았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대체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어제 좀 늦게 자긴 했거든요, 밤에. 방송 끝내고 누워서 있다가 좀 피곤해서 잠들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하고 뒹굴거리다 보니까 엄청 늦게 잤어요. 코드 안녕, 어서 오고 들어서리 않고 베아베아. 음. 그래서 어저께 되게 늦게 잠들어가지고 어, 아침에 못 일어나고 되게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요 근래 그래도 일어나면은 잘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오늘 진짜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주 좀 오늘 조금 버거울 뻔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오늘 회사 일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 일을 다 마무리했어요. 페이탈리님 어서 오세요. 베아베아. 네, 들어와서 앉으시고요. 몇 시에 일어나셨길래 12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12시 넘어서 일어났어. 그래서 점심도 되게 늦게 먹었어요. 점심을 2시인가 먹었나?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한번 눈을 뜨긴 했었는데 뭐 오늘 비는 그쳤지만 약간 그랬잖아요. 그 약간 흐릿흐릿하긴 했잖아 아침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떴다가 다시 잠들었더니 12시 넘어서 일어났더라고. 거의 12시 반 다 돼서 일어났어요. 평범한 주말 기상 시간이잖아.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저도 어저께 일을 했으니까 저는 뭐 원래는 월요일에 좀 제가 좀 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늦게 일어나진 않는데 오후에 일어나진 않는 편인데 완전히 오후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점심 먹고 샤워하고 그런 다음에 어, 회사 일을 오늘 빡시게 해가지고 뭐 다행히 뭐 지난주에 좀 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빨리 마무리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회사 일을 좀 빡시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어, 다행히 마무리를 잘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크게 바쁜 일은 없어요 사실. 이제 뭐 할 거야 있긴 한데 바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할 거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에 근데 이제 현생 일정으로 지방으로 이제 노래를 하러 연주를 하러 좀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에 그거 있는 거 말고는 좀 평범하고 좀 여유 있는 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이것저것 작업할 거 한두 개 좀 해놓고 그러고 저녁에 방송하고 수요일에는 뭐 일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일하고 토요일에는 연주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이번 주가 후딱 지나가 버릴 것 같네요. 이번 주 수요일이 조금 평상시하고 일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날이기는 한데 뭐 그게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뭐 한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시작을 해서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일찍 끝나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 자체는 1시간 늘어나는 거기는 한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번 주 수요일이 좀 그 조금 특별한 그런 거가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날이어서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바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쁘진 않다. 그냥 느긋하게 집에서
느긋하게 그냥 집에서 작업할 거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토닥토닥거리고 있으면은 토요일이 올 것 같네요. 네. 수요일하고 토요일 뭐 나갔다 오는 거 하고 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뭐 월요일에는 그래도 늘상 우리 습관처럼 하는 거니까 요번 주 방송 스케줄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어디냐? 쏨팡이 안녕, 어서 오고. 베아 들어와서 앉아요. 이번 주 방송 스케줄입니다. 네, 오늘은 네, 어저께 마무리 못했던 리틀 나이트메어 2를 네, 오늘 마무리를 할 거고요.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틀 나이트메어 2 오늘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은 티메시아 네,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정기 후방 그대로 진행되고요. 금요일에 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금요일도 로스타 그레이드, 그리고 토요일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주에 지방으로 연주하러 가는 일정이 토요일에 있어가지고 토요일은 어쩔 수 없이 휴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티메시아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티메시아가 이제 아직 좀 할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엔딩 보려면은. 그래서 티메시아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 딴 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 어디 가십니까? 거기 왜 갑자기 지역 이름을 까먹었지? 지역 이름? 지역 이름이 뭐였지? 네,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차로 2시간? 차로 한 2시간 거리 이동해요. 네. 2시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까먹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연주를 저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한, 이제 쉽게 말하면 일을 물어온 친구는 따로 있고요. 예. 일을 물어온 친구는 따로 있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픽업해서 일을 하러 갔다가 일 끝나면 저를 다시 데려다 놓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 처음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어딘데? 그랬더니 막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차로 한 2시간 걸리나? 그랬더니 막 형이 내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어디로 와? 거기서 내가 픽업해서 데려다 줬다가 일 끝나고 다시 거기다 내려놔 줄게. 형 거기서 집 알아서 가고. 그랬더니 오케이 콜 이래가지고 네. 일을 하게 되는 거여서 네. 정확하게 어디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잠깐만, 맞나? 거기 맞나? 잠깐만. 감곡 맞아, 감곡이었어요. 감곡 아닌가? 감곡 맞나? 감곡 가요. 감곡. 어 감곡인데 그러니까 충북이에요. 충북. 그래서 2시간 정도면 가요. 네, 2시간 정도 차로. 감곡 이름 기억났어. 개 웃기네 진짜.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어,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어, 누구씨 다음 주에 어디 지방으로 좀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방 출장이요? 혹시 어디죠? 그럴 때 막 어딘데? 뭐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누구누구 이렇게 가서 같이 갈 거라, 그리고 내 차로 그냥 운전해서 같이 갈 거니까 뭐 거기다가 뭐 멀지도 않아요.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요.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때면 어디 간다 그랬었지? 몰라.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이거잖아, 솔직히. 나만 그래? 나만 인생 대충 사는 사람이야? 나만 대충 살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아닌 척하고 그래 다들. 다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왜들 그럴까 다들. 아닌 척해 다들 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가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래서 지금 기억해냈잖아요. 감곡인 거. 감곡이에요 감곡. 기억해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황당해 하니까 내가 잠깐만 기억했는데 어디였더라 하고 기억해냈잖아요. 어? 내가 기억해냈으면 된 거지 뭐. 네. 정말 정말 나는 너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정말 당황스럽단다. 마치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나만 그러는 것처럼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이야. 다들 똑같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음, 알아. 다들 나를 놀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장난치면서 나를 놀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다 그냥 나 놀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내가 다 아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럼 다 알지 내가. 아무튼 네, 그래서 토요일에는 감곡으로 네, 연주할 게 있어서 좀 갔다 옵니다. 연주 시작 시간이 몇 시였지? 연주 시작 시간이 몇 시였더라? 7시였어. 7시. 7시. 연주가 7시 정도에 시작을 하고 끝나는 게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에서 그 정도 걸려서 끝나고 뭐 정리하고 뭐 하면 8시쯤에 다시 출발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내려주면은 10시쯤에 내릴 거고 거기서 우리 집까지 돌아오면은 뭐 한 10시 반에서 아니 빨리 오면 10시 반 늦으면 11시 정도에 네 집에 도착할 것 같네요. 7시 시작이니까 적어도 6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거기 도착을 해야지 뭐 리허설도 해보고 뭐 하니까 출발을 뭐 대충 한 3시쯤에 하려나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이 거의 통으로 하루가 날아가요 사실. 그럼 나도 뭐 집에서 거의 점심때쯤에 준비해서 점심 먹고 준비해서 날 픽업해 주는 곳으로 가서 픽업해 주면 차 타고 가서 5시 뭐 이때 도착해가지고 리허설하고 잠깐 쉬었다가 7시에 공연하고 7시 40분 뭐 이때 끝나서 정리하고 8시에 출발하면 집에 돌아오면은 뭐 늦으면 밤 11시 정도 빠르면 10시 반 뭐 이 정도쯤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하루가 통으로 그냥 이제 연주하느라 날아가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랄까 막 이렇게 차로 그렇게 이동해서 그렇지 사실 서울권 수도권 쪽에서 하면 이제 전철 타고 가거나 이러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경우들 꽤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주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연주 리허설하고 기다렸다가 연주까지 본 공연까지 하고 뭐 이러고 나면 하루 날아가는 게 거의 일상다반사야.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사실 제일 연주가 많은 경우가 그 토요일인 게 하루 통으로 날려도 사람들이 좀 부담을 안 느끼는 날 중에 하나가 사실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연주도 많고 연주가 있으면은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보통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진짜 빠르게 후딱 치고 빠지고 끝내는 식으로 연주를 해도 반나절은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모여서 점심 때 공연하고 점심 먹고 끝나. 그리고 집에 와. 그러면은 뭐 이제 오후 4시
뭐 이런 거죠. 오후 4, 5시 집에 돌아오는 거지. 그럼 반나절 날아간 거야 이미. 아침에 눈 떠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 그럼 반나절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쉬다가 저녁 먹고 밤에 뭐 게임하건 방송하건 쉬다가 그러고 하루 끝나는 거니까. 토요일이 사실 그래서 무슨 일이 없으면 방송할 때 참 좋아요. 사실은 딱 낮에부터 이렇게 방송해서 길게 방송하기 딱 좋은 날이 토요일이기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주 있는 날이 연주가 제일 많은 요일이라서 연주 있으면은 뭐 방송은 거의 아예 날아가거나 밤에로 옮겨서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연주하는 걸 그닥 저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제 저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입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꼭 해야 되는 연주 아니면 웬만하면은 일 들어오면 기피하는 편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들어오면은 좀 기피하는 편. 이번 주에 가는 연주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사람이 부탁했으면은 기피했을 거예요. 아, 나 뭐가 바빠서 그때 못할 것 같아 하고 말았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부탁하는 일은 제가 좀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저 이제 독일 나가고 뭐 이러고 준비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고, 지금도 뭐 되게 친하기도 친하지만 뭐 이래저래 뭐 일 있으면은 저한테 많이 이렇게 요청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러는 친구라서 그 친구가 부탁하는 일은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내 사정 다 아는데 뭐 바쁜 척하기도 뭐 애매해. 다른 사람들이면 좀 바쁜 척하면서 그날 다른 연주가 있어서 개소리하고 막 그러고서 거절하는데, 그 친구는 내 스케줄을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방송하는 건 모르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스케줄은 다 알아서 형 토요일날 뭐 안 하잖아. 근데 막 약속 있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이야, 갔다 오자. 싫은데 말하면서 에이씨 알았어 이러고 가는 편이에요. 뭐 조그만한 연주나 그러면은 제가 뭐 약속 있다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거기도 하고, 그 친구가 좀 이제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얘기하면은 알았어 시간 뺄게 하고서 웬만하면은 다 받아주는 편.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도 돈 받잖아요. 나도 일하고 돈 받는데 뭐 거기다가 지방 간다고 차 태워줘. 뭐 다 걔가 다 이렇게 차로 해주는데 뭐 내가 불편할 게 솔직히 없잖아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노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거절하지 않고 가는 거여서. 네. 근데 대신에 큰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한 번씩 제가 뭐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 좀 뭐 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랬던 적이 한 2번 있잖아요. 한 번씩 지난주 한 번, 지지난주 한 번. 그게 그 토요일에 하는 거 연습하는 것 때문에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거 연습하느라 그랬던 게 있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친구가 주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은 진짜 거절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는 솔직히 내가 좀 이제 그거 하려고 토요일을 반나절 날리고 이럴 짬밥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기는 한데, 결혼식 축가 같은 거 대학생 때는 결혼식 축가 같은 거 많이 했지. 하루 혹은 반나절 날리면서 해도 뭐 그게 어느 정도 용돈 벌이도 되고, 그리고 뭐랄까 그렇게 해도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대학생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하고 갔다 오면 지쳐. 힘들어. 힘들어서 안 해. 근데 그 힘든 거에 비해서
결혼식은 페이가 짜단 말이야. 진짜 짜요. 많이 줘봐야 한, 이런 거는 업계 얘기니까 좀 말하기 그렇구나. 얼마인지는. 아무튼 많이 줘봤자 얼마고, 적게 받으면 진짜 너무 조금 주는 데들이 많아서 결혼식 축가 같은 건 안 해요. 그거 받겠다고 내가 반나절 하루 이렇게 날려가면서 하고서는 체력 없어가지고 막 죽겠다, 너무 힘들어, 나 일요일에도 못 쉬는데 막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고. 그럴 바에는 토요일날 집에서 푹 쉬고 방송하는 게 어, 내 체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토요일에 들어오는 건들은 웬만하면 거절합니다. 뭐 이제 토요일에 보통 제가 그래서 연주가 있다고 하는 건 합창단, 제가 활동하는 합창단, 그리고 그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나 뭐 이제 합창단 같이 활동하는 선배 형, 이쪽에서 저를 뭐 이렇게 어느 쪽에 저를 꽂아줬을 때나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일반인 합창단들 같은 경우에, 아마추어 합창단들은 연주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외부에서 솔리스트를 이렇게 페이를 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솔로가 있으면 솔로도 하고, 솔로가 없더라도 이제 합창을 같이 부르면은 어쨌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전공자들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합창을 같이 불러주면 소리도 더 탄탄해지고, 음잡이 역할이라 그래야 될까? 아마추어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게 음정들 내시는 거를 내가 중간에서 딱딱 잡아주니까, 어, 그래서 그 솔리스트들을 좀 이제 많이, 뭐랄까, 용병처럼 이렇게 페이를 주고 부르는 편인데, 이제 뭐 저한테 직접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합창단 선생님이, 지휘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 베이스 할 만한 친구 있지, 소개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베니야? 네 선생님. 너 며칠 날 토요일 날 시간 되니? 네, 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노래 좀 해라. 아, 네. 아, 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는 거절을 못 하죠. 가라 베니몬. 맞아, 그런 거야. 가라 베니몬 이러면 이제 아씨 나가기 싫은데 하면서 몬스터볼에서 꾸깃꾸깃 기어 나와가지고 가기 싫은데 아씨 이러면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누구 선생님 소개로 온 베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막 이제 어리신 분이 오셨네. 좀, 어리진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노래하고 오는 거죠. 지금은 딱 그 정도 연주만 하는 게 제 레벨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노래 연습을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냥 뭐랄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자, 막 무슨 뭐 프로 성악가입니다 뭐 이러면서 활동하기에는 이제는 내가 너무 많이 놔버렸어, 노래를. 정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지난주에 그 어디 오디션 이렇게 접수 기간이었어요. 원래 작년부터 뜨면 봐야지 했던 곳이거든요. 오디션 뜬 데가 안 넣었어. 봐봤자 떨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넣었어. 마음을 많이 놔버렸어. 사실은 처음에 공고 뜬 거 봤을 때는 드디어 떴구나, 넣어야겠다 하고서 공고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좀 유명한 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좀 빡센 데긴 한데, 1차 그 지정곡을 진짜 빡센 거를 내놨더라고. 그러니까 개미 털기 하겠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엄청 유명한 데고, 좀 이제 지원자가 많이 몰릴 거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오디션 같은 게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 몇 년 만에 오디션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본 100명에서 200명은 모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1차 지정곡을 진짜 빡센 거를 내놨더라고. 보자마자 아이씨 이걸 하라고? 개미 털기 하려 그러네? 라는 생각이 빡 들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해오던 입장이었으면 사실 해볼만 한데, 내가 좀 원래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여서 할만한데 연습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할만한 것도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자신 있는 분야, 그러니까 장르, 쉽게 노래니까 장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자신 있는 장르에서 어려운 곡 딱 꼽으라 그러면은 꼽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게. 그거를 지정곡으로 내놨더라고. 그냥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고민 많이 했어. 지난주 한 주간 내내가 이제 접수 기간이었거든요. 고민 계속 하면서 아 이거 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는 게 맞나,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다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안 했어. 좀 마음을 많이 접었어요 사실 진짜로. 사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뭐 그럴 필요 없는 게, 사실 나도 생각은 되게 많이 해온 거고,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늦게 마음을 놓은 편이야. 다른 애들은 이미 조금 아쉬운 거는 있지. 물론 아쉬운 거는 있어요. 막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뭐랄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실력적으로 내가 훨씬 더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친구가 또 열심히 해서 운도 붙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조금 나는 왜 이렇게 타이밍과 운이 다 그지 같았을까라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어. 솔직히 그렇긴 하지. 사람인데 안 될 순 없지. 근데 그거에 연연하고 묶여 있다 보면은 뭐랄까 좀 별로잖아. 말 그대로 별로잖아. 뭐 그런 거에 연연하고 있어봤자지 뭐. 그래 타이밍하고 운이 안 좋았어. 안 좋았네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야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질질질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 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고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질질 끌고 있었는데, 요 근래 좀 많이 이제 마음이 놓여진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내가 아예 음악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뭐 이번 주 토요일처럼 연주 있으면 그뭐 그러니까 뭐 엄청 큰 연주는 아니더라도 작고 크게 연주 있으면 연주하는 거고, 합창단도 계속 하는 거고, 지휘도 계속 하는 거고. 어 그리고 뭐 노래를 연습을 안 해서 솔직히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지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뭐 몇 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니까. 음. 만약에 계속해서 음악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내가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도 지휘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노래보다는. 노래는 이제 전공이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지. 음. 사실 지휘자로서 뭐 엄청 큰 합창단을 지휘는 하진 못하겠지만 적당한 아마추어 합창단 지휘하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음. 내가 하나 뭐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사실 지휘자로서. 뭔가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거를 지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사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그것도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모자님 어서 오세요. 베아베아 들어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이제 현생과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고 뭐 만들었어요 자 돈이 생겨요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먹고 살 거 내가 할 거 하면서 거기에 좀 부수적으로 만들어야죠 그거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만들다가 그게 잘 되면 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활용을 해봐야죠.
확실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회사 다닐 성향은 아니야 사람이. 회사 다니면 이딴 거 못해. 회사 다니기에도 벅차. 대신에 회사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갑자기 근데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현생 얘기로 와버렸지? 딱히 현생 얘기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리고 나 오늘 왜 이렇게 비염이 있냐? 약간 코 막힌 소리가 나네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약간 비염처럼 약간 이렇게 코 막힌 소리가 나지? 어디 가는지 까먹었다부터 흘러온 의식의 흐름. 그러게. 그 얘기에서 너네들이 나 놀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네들도 다 그렇잖아. 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네. 근데 그 다음에 시간 기억 못한 것도 레전드. 너무 아무 생각이 없어 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집착하고 무언가에 강박적으로 막 그러면 피곤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살면은 편안합니다. 음. 생각이 많으면 가라앉아요. 맞아. 생각 많으면 괜히 좀 가라앉고 그런 게 있지. 음. 나 근데 진짜 왜 코가 막혔지? 아까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저녁 먹고 나서부터 그렇게 코가 막히는 거 아니야? 그치만 너무 흐물렁 살다 보면 냅다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걸. 아 그래서 요즘 내가 시간이 빨리 가나? 너무 시간이 빨리 가던데 요즘 나. 아이씨. 그치. 너무 흐물텅 살면 안 되긴 하죠. 나는 내가 항상 말하잖아.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지런한 사람이라고. 사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마는 내 기준에선 막 부지런하게 막 팍팍팍팍팍 이렇게 막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할 거 따박따박하고 뭔가 애매하게 내가 흐물텅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일을 벌려가지고 일을 벌여서 뭔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바지런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흐물텅하게 막 무슨 슬라임 마냥 막 이러면서 살진 않는다 이 얘기지. 물론 가끔씩 굉장히 슬라임스러운 사람이 살 때가 있어요. 예. 어, 부지런까진 아니지만 흐물텅하진 않다. 맞아 맞아 그런 얘기지. 물론 가끔씩 흐물텅 해가지고 슬라임 마냥 이렇게 침대에 녹아내려서 막 이러고 있을 땐 있긴 해. 그건 있긴 한데 그게 막 늘상 그렇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간간이 그럴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지. 근데 보통 내가 그럴 때가 멘탈 깨졌을 때가 많아. 멘탈 깨지면 내 스타일 알잖아. 멘탈 깨지면 생각을 그만둬. 멘탈이 깨지면은 그 순간에 바로는 사실 나도 못 그래요. 나도 멘탈이 막 그렇게 엄청 막 강철 멘탈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멘탈이 딱 깨지면 한 하루 정도 멘탈이 깨져요. 아 젠장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놔버리는 거지 생각을. 흐물텅 막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한 이틀 흐물텅해지면 돼.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는 거에 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 그 대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잃어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 물건 좀 그 소중히 여기는 좀 그런 소유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심해서 물건 잃어버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가끔 이제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산 같은 거잖아.
일단 우산을 잃어버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매우 매우 나빠. 하지만 그 우산 잃어버린 게 뭐 큰 대수겠어 사실. 매우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슈밤 이러면서 바로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그 투명 우산이라도 사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고. 잘 잃어버리진 않는데 지갑.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갑을 잃어버린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던 그거.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또를 샀는데 그 현금이랑 그 로또랑 같이 지갑째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그때 지갑을 잃어버린 걸 깨달으면 한 30분 정도 멘탈이 깨져가지고 내 지갑 막 이러면서 막 온 집을 뒤집어 엎어 막 찾아요. 30분 동안 찾고서 결국에 지갑이 없어졌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확실해지잖아. 지갑이 없어진 게 30분 1시간 정도 후에. 그러면은 마음을 놔요. 그냥 그래, 지갑이 사라졌구나. 이제 그 아이는 내게서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진관에 가요. 그때도 그랬어. 그래, 정든 내 지갑, 몇 년을 쓴 내 지갑이 사라졌어. 젠장, 비싼 거였는데. 그러고 바로 사진관에 가요. 그리고 그 반명한판 그 사진을 찍죠. 증명사진이었나 반명한판이었나, 요즘 둘 다 되나, 아무튼 찍어요. 그리고 가지고 바로 거기로 가는 거죠. 뭐냐, 그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러 가요.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려고요 하고 가요 바로. 그러고 이제 사진 찍으러 가는 길,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는 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하죠. 카드 정지해주세요. 재발급 신청하면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나요? 지갑이 없어진 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그렇게 해버려요. 어차피 없어진 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멘탈 터진 거 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터진 거지, 쉽게 말하면. 그게 그러니까 사실 지갑을 잃어버렸어, 멘탈이 터져,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지갑이 없어졌어, 내 소중한 지갑, 나 뭐 잃어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젠장, 약간 이 느낌인 거지. 어. 그래서 사실 멘탈 깨지는 거 중에 제일 약한 게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지갑 잃어버리는 수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멘탈이 깨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 뭐 돈을 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의도치 않게 지출이 생긴다거나 혹은 잃게 생겼다거나 뭐 그런 상황. 그럼 이제 멘탈 진짜 깨지죠. 그러면은 이제 어 그럴 때는 사실 멘탈이 터지면 혼자 잘 못 버텨요. 그래서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예. 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슈발 어떡하냐? 막 친구한테, 시간 되냐 오늘? 아이씨, 술 좀 사주라. 아이씨, 알았어. 이러고 나와요 걔가. 친구한테 술 얻어먹고 욕 한 바가지 하고, 그러고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좀, 그때 슬라임이 되는 거지. 하루 이틀 정도 슬라임, 내 돈. 그러니까 물론 뭐 돈 때문만 아니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깨지는 타이밍들이 있죠. 상황적으로나 뭐 예전에 회사 다녔었을 때, 회사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나? 난 회사에서 깨져본 적은 없거든요. 회사에서 깨져본 적은 없고,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일이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 탓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일이 망가져서 내가 개고생을 하게 생겼거나 뭐 그런 거, 그 정도? 왜 재수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깨져본 적은 없어. 물론 내가 회사를 그렇게 오래 안 다녔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나도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또 회사 다니면 존나 깨지겠지. 그때 다녔던 회사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고 깨질 일 자체가 없었어. 왜냐면은 내 기준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그거.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참해 주셨어. 참해. 어머니가 이제 내가 방송 다시 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 그냥 문 열고 참외만 쓱 내밀고 가셔. 말도 안 걸어. 하긴 알만하지. 안에서 혼자서 주절주절 거리는데. 문이 찰칵 열리더니 그릇이 이렇게 쓱 들어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는 거지. 처음엔 되게 아삭아삭했었는데 이제 좀 지났다고 아삭한 느낌은 좀 없어. 참외가. 난 참외는 무른 거보다 아삭한 게 좋은데. 대부분 그럴라나? 참외는? 이제 슬슬 참외가 들어갈 때서 그렇다. 수박. 수박도 달면 진짜 맛있지. 복숭아. 요즘 수박 짱 맛있다고? 진짜? 수박 제일 달 때가 그래? 6월이 그런가? 6월이 수박 제철인가? 근데 우린 보통 여름에 많이 먹잖아. 여름 휴가 때. 어머니가 수박 사오셨는데 진짜 리얼 달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슬슬 사실 수박 이제 맛있어지고 하는 철이긴 하지. 맞아. 복숭아가 제철이 언제지? 그치. 수박은 보통 우리 7, 8월에 많이 먹잖아. 복숭아 제철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복숭아도 맛있는데. 그치. 7, 8월이지. 7월에가 제일 맛있어. 복숭아는. 6월은 딱복밖에 없어요. 딱복도 맛있는데. 난 딱복, 물복 다 맛있어. 여러분 혹시 납작복숭아라고 알아요? 납작복숭아? 복숭아가 납작해. 진짜 무슨 뭐 편처럼 납작한 건 아니고. 독일만은 아니긴 한데 독일에서도 제일 유명한 과일이 납작복숭아거든. 납작복숭아는 보통 제철 되면은 나 이제 독일 마트 이제 과일 코너에 빡 깔리거든. 먹어보면 제철에 먹으면은 진짜 달아. 맛있어. 그리고 좀 근데 조그매요. 우리나라에서 복숭아 하면은 사과 정도 크기잖아요. 납작복숭아는 곶감만 해. 곶감. 작아. 곶감만 해. 그래서 이렇게
엄지 검지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 곶감만 해요. 한입거리다. 한 입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가운데 그 씨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한 입에 넣기에는 조금 커. 곶감도 실한 거는 진짜 크잖아. 좀 실한 곶감 크기야. 두께도 좀 있고. 두입거리다. 두입거리 정도? 잠깐 보여줄게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거는 없고. 딱 독일에서 요런 모양으로 팔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팔아. 독일에서 마트에. 이렇게 비닐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하지 진짜. 맛있어. 되게 달아. 우리나라에도 요즘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별로 맛없더라고. 나도 사실 독일에서 이게 되게 맛있대. 제철 과일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마트에 막 제철 되니까 막 미친 듯이 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일을 막 그렇게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 먹어볼까. 그래서 하나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마트에서 들어갈 때까지 맨날 사 먹었었어. 보통 이렇게 한 5개, 6개 담아서 팔거든. 그러면은 한 번 사면 하루에 막 한 2개 먹으면은 막 2, 3일이면 사라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근데 싸니까 비싸지도 않고. 다른 과일보단 비싸. 한국인 감정으로는 싸. 가운데 자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엄연히 따지면은 딱복에 가깝달까? 딱복에 좀 가까워. 물복은 아니야 얘는. 딱복에 가까운데 맛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씨랑 이렇게 있어서 한 입에는 못 먹고. 아니 아삭은 아니야. 이게 되게 애매해. 얘도 어쨌든 복숭아다 보니까 딱복에서 물복으로 변하는 과정이 좀 있거든. 딱복에서 물복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딱복치고는 조금 말캉하고 물복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한 그 단단한 식감이 좀 있어. 그러니까 단단한데 씹으면은 그냥 이렇게 석 씹히는. 그렇다고 사각사각하진 않고 하고 씹히는 딱 그 느낌. 딱 지금 이 약간 물러진 참외의 식감과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 식감인데 독일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나는 이거 같아. 납작 복숭아. 스페인, 프랑스 다 나오는 거긴 한데 독일에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독일은 다른 과일이 별로 맛이 없거든. 농담이고. 독일도 과일은 맛있어. 과일은 다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내가 먹어본 독일에서 먹었던 과일 중에 난 이게 제일 맛있었어.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들은 다른 또 이제 그 새콤한 과일들 맛있는 게 많잖아. 독일 포도는 나는 그냥 그랬거든. 독일이 와인으로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꼈어. 독일에서 포도 먹으면서. 포도 제철이라서 먹어봤는데 왜 와인으로 유명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다 엄청 유명하잖아 와인으로. 칠레 뭐 이런 데들 다 유명하잖아. 근데 독일은 안 유명해 와인이. 물론 유명한 와인 한두 개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안 유명한 이유가 있구만. 진짜 딱 특정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만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 독일에서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기? 근데 고기는 어느 나라나 다 맛있는데. 근데 독일 고기 맛있기는 해.
소세지 맛있지. 맥주 맛있지. 독일 소세지. 이미지를 볼까? 음, 독일은 딱 진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뚱뚱. 미국식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달라. 음. 일단 뚱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세지라고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잖아요. 네. 독일 건 딱 이래. 뚱뚱. 약간 이렇게 안에도 뭐가 막 이렇게 팍팍 박혀 있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냥 딱 고기만 이렇게 들어차 있는 그런 느낌? 그 독일 사람들은 소세지를 대부분 머스타드에 먹어요. 케찹보다는 머스타드에 먹어. 그것도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먹는 허니 머스타드 그거 말고 진짜 겨자. 진짜 갱 겨자. 갱 겨자 소스 거기에다가 먹어요. 근데 맛있어. 왜 겨자랑 먹는지도 알겠어. 잘 어울려요. 그게 훨씬 케첩보다. 소고기로 만든 버스트, 그러니까 린트 버스트라고 하는데 소고기 소세지가 있어.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소세지. 맛있음. 굳이 근데 소고기를 소세지로 만들다니. 그거는 독일에서도 굳이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있는데 가서 먹어보면 맛있어. 그렇잖아. 사실 이 소세지라는 거 자체가 사실 원래 목표 자체가 잡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데 독일에서 그거를 이제 유명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잡고기보다는 좋은 부위들 사용하기도 하고 소고기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뭐 그래도 어쨌든 부위 중에서는 좀 이제 잡고기 부위겠지만 뭐 아무튼 맛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요리라고 평가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냥 소세지가 맛있는 거야. 그리고 뭐 맥주 당연히 맛있죠. 맥주 하면은 독일이긴 하지. 사실 다른 나라 맥주들도 맛있는 거 많은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맥주들 막 진짜 이 맥주 저 맥주 막 먹어본 기억으로 맛있었던 거 10개 딱 꼽으면 그 중에 7개는 독일 걸걸? 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독일 맥주 유명하다고 생각하죠. 취향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내 최애 맥주는 독일 맥주 아니기는 해. 내 최애 맥주는 얘거든, 듀벨. 얜 벨기에 맥주. 독일 맥주는 아니에요, 얘도. 얘는 독일 맥주 치고는 너무 독하고 무거워요. 얘는 되게 독하고 무거운 맥주. 독일 맥주 치고는 굉장히 무거워. 개인적으로 흑맥주 자체를 좋아해서 기네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네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랄까 흑맥주라서 좋은 거 같은 느낌이랄까. 맥주 자체가 너무 맛있어 라기보다는 기네스는 그냥 흑맥주라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크롬바흐. 여기 맥주 진짜 맛있어. 크롬바흐 필스 크롬바흐 맛있고 파울라너. 이거 뭐 한국에서도 뭐 편의점만 가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파울라너 맛있어요.
바이스비어라고 이게 가장 기본?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 파울라너 요즘 한국에 나왔던데? 이건가? 라거 뮌헨헬 라거예요 이거. 이것도 맛있어. 파울라너 라거도 맛있어. 괜찮더라고. 그 블랙도 있어요. 둥켈이 어둡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흑맥주. 파울라너 둥켈. 이것도 괜찮아. 파울라너 자체가 나는 잘 맞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게 그래도 이름을 왜 갑자기 까먹었냐? 무슨 슈퍼인데? 이거. 아, 바이엔슈테판.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거 바이엔슈테판도 맞긴 한데 이것도 맛있긴 한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바이엔슈테판이랑 콤바커. 아무튼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독일 맥주 맛있어요. 에딩어도 괜찮다. 에딩어도 괜찮아요. 에딩거라고 읽기도 하고요. 에딩어.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요즘 테라 정도 되는 게 비트부거라고 있거든요. 비트부거. 여기 것도 맛있어. 괜찮아. 비트부거도 맛있고. 근데 나는 비트부거에서 나왔던 거 중에 그 뭐였더라? 뭐 하나가 식감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잘 못 찾아요. 근데 뭐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독일 맥주 중에 진짜 맛있는 거는 그니까 이런 맥주들보다도 그냥 가게에서 파는 크라프트 맥주지. 크라프트 비어. 크래프트 비어라고 꼭 쳐야 되니? 그래.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자. 그래. 크라프트 비어. 이것도 맛있어. 그러니까 수제 맥주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크라프트 비어. 수제 맥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각 그 있어요. 진짜 그 지역에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이야. 막 관광객들이 이지영 놀러 왔으면 저기서 밥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 가면은 다 자기네 가게 수제 맥주가 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아니고 물론 레스토랑이라면 레스토랑인데 이것도 레스토랑 말고 그 쉽게 펍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맥주집이 있어요. 호프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에 있는 호프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무튼 가면은 그냥 맥주집이야. 맥주 먹는데 안주 몇 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야. 그런 집들은 다들 이제 자기네 그 수제 맥주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진짜 그런 맥주를 이제 독일에서 찾아다니면서 먹어보면은 독일 맥주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그런 느낌인 게 나는 사케거든요. 또 좋아하는 게 사케에 대해서 정말 그 유명한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사케 관련된 명언인데 일본에 성씨가 진짜 많잖아. 일본 성씨가. 우리나라는 성씨가 이게 뭐 물론 뭐 무슨 김 이래가지고 또 같은 김이라고 쓰는 성씨지만 본적이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진짜 그런 거 없이 성씨, 가족 성씨가 진짜 다양하잖아. 뭐 한 반에 30명이 있는 한 반인데 한 반에 같은 성씨 찾는 게 오히려 더 적다고 그럴 정도로 진짜 성씨가 많잖아, 일본이. 근데 그 성씨보다 많은 게 사케라 그래요. 명언, 사케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래. 그 성씨보다 종류가 많은 게 사케라고. 음.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사케, 뭐,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집안에서만 이렇게 만드는 주조법이 있는 사케, 뭐, 그 지방에 무슨 뭐, 특산 뭐, 뭐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사케가 정말 종류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일본 성씨보다 종류가 더 많은 것이 사케다. 종류가 더 많은 게 사케다라고. 사케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래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 있게 느껴지더라고. 음. 우리나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레시피.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느낌일 수 있지.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른 것처럼. 음. 그래서 맥주, 와인, 사케 이런 종류 술들이 정말 뭐랄까 그 지역 특색 말고 이 가게의 특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먹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색을 더 많이 띠긴 하지만 와인은 원체 종류가 많잖아. 또 와인도 전 세계적으로 종류가 진짜 많은 술이니까 와인도 그래서 되게 매력 있고 음, 맥주하고 사케는 이 가게 아니면 이 맛을 볼 수 없는 맥주나 사케가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와인도 그런 와인이 있죠.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술들이 되게 매력적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나름의 미식가 스타일로서. 그리고 약간 옛날부터 꿈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어, 내 그 꿈 중에 하나 버킷리스트가 8개국어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방송 때. 그런 것처럼 약간 세계 어딜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음식 그리고 정말 독특한 술 같은 것들 아니면 거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술들 그런 거 먹으러 다니는 게 한때 꿈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꿈이라면 꿈이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전 세계를 연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악을 했었죠. 주객전도인가? 그랬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케나 맥주 굉장히 좋아하고 종류도 많이 알았었고 요즘은 근데 뭐 이제 그냥 뭐 한국에서 그냥 뭐 맛있는 술 먹으면 맛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먹어요. 사케도 뭐 그냥 싼 거 먹으면은 뭐 싼 거 먹는 거지 뭐. 간발의 오토상 맛있어. 간발의 오토상 은근히 맛있어. 사람들이 되게 막 값싼 사케라고 생각하고 뭐 약간 비교를 일본의 참이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간발의 오토상 맛있어요. 나쁜 술 아니야. 괜찮아. 가격이 싸서 그렇지. 물론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는 사케라서 그렇지. 되게 맛있어요. 사람들이 사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아니고 지식 중에 하나. 준마이는 브랜드가 아니다. 어,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준마이는 브랜드가 아니다. 준마이가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사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준마이란 단어는 근데 되게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준마이가 사케의 무슨 브랜드 같은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얘기하다 보면은 준마이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순미 한문으로 순미 그러니까 순수 쌀미자예요. 순수 쌀을 정제해서 만든 사케를 다 준마이라 그럽니다. 어.
준마이 내가 먹어본 거 중에 진짜 맛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 준마이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에 준마이 때문에 많이 알려진 사케 브랜드가 그 월계관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어. 그래서 그 보통 그 메뉴판 같은 거 보면 준마이 뭐 해가지고 뭐 월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가게들이 있거든. 보면은 준마이 파는데 보면은 그 월계관 같은 게 이렇게 있어. 뭐였지? 이름 까먹었는데. 월계관이구나. 이름 자체가 월계관인가 보다. 월계관 준마이라고. 제일 유명한 거. 아마 다들 메뉴판에서 사케를 봤다 그러면 제일 많이 봤을 그건데. 이거. 월계관 준마이. 월계관이네. 이름 자체가. 아무튼. 준마이 750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이 월계관은 오히려 또 몰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월계관은 잘 모르고 준마이 750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래서 준마이가 브랜드명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리고 여기 말고도 준마이라는 말은 다 쓰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순수 쌀로 만들었으면 준마이라고 하거든요, 사케를. 순수 쌀로 정제해서 만든 술을 사케를 준마이라고 하니까. 원래 브랜드 이름은 월계관입니다, 이거는. 월계관의 준마이. 그러니까 순수 쌀로 만든 사케 750. 음. 술 얘기하니까 신나네, 갑자기. 술 마시고 싶나 보다. 나 요즘 술 잘 안 마시는데. 라고 말하기엔 며칠 전에 맥주를 한 캔 먹었구나. 내 기억하고 내 몸이 행동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구만. 잠깐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리틀 라이트메어 2 오늘 엔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왜곡. 그러니까 갔다 올게요. 네, 다녀왔는데 내가 회사에 하나를 빼먹었네. 별거 아니라서 간단한 거라 후딱 이것만 좀 처리할게요. 잠깐만. 리남에 하기 전에 요것만 빠르게 해야지. 금방 하는 거라서 뭐 상관없어. 잠시만요. 이걸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여기다가 이거 로그인 안 해놓은 것 같은데? 했나? 안 했지. 안 했는데 하면 되지 뭐. 이걸로 안 된다. 맞다. 몰라. 그냥 이걸로 잠깐 옮기자. 쪼쪼쪼쪼쪼 쪼쪼쪼쪼쪼. 후딱 하나 끝내버리고 빨리 방송 이어서 할게요. 죄송해요. 짜자자자잔짠 짜잔짠. 어딨냐. 후딱후딱 하자. 후딱 하자 후딱.
하고 음악이 끊겼을 거야. 잠깐만요. 이거 유튜브 하나를 이거 옮겨가지고 잠깐 ASMR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하고 여기다가 요거 하나 넣고 요거 넣고 이거 넣고 여기 넣고 이거 넣고 이렇게 넣고 요거 하고 혼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할 때 심심해서 버틸 수가 없어. 중얼중얼 해야지 일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따란따란 따란따란 따라라란 딴따라란.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말을 중얼거리지 않으면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거 혹시 없나요? 난 은근히 되게 많거든 그런 게. 르르르르. 이렇게 하고 발행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중얼거리면 더 집중이 안 된다고? 아, 그럴 수 있지. 오케이, 됐고 이거 다시 그래 어차피 꺼진 거 음악은 꺼진 거. 네, 이제 네 리틀 나이트메어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걸 깜빡해가지고 방송하다 중간에 이러고 있네. 자, 그럼 방송 카테고리도 좀 바꾸고 어저께 방송을 못 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 게임에 나오는 애를 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될 텐데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화면 바꿀게요.